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강민우는 한성그룹의 회장실에서 홀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고독으로 굳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민우는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총수였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게 계산된 숫자와 이윤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는 그의 삶의 방해가 될 뿐이었다. 6년 전, 회사를 덮쳤던 거대한 스캔들과 그로 인한 아버지의 병화는 그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회사와 병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살았다. 새벽 2시.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 민우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평소라면 집으로 향했겠지만 알 수 없는 답답함에 그는 차를 직접 몰고 도시의 거리를 헤맸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폭우는 더욱 거세졌다. 그때 그의 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골목 어귀에 작은 형체가 보였다. 그는 차를 멈추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은 한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빗물에 젖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아동보호소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소녀는 고개를 들고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운 눈빛은 민우의 냉철한 시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주눅 들기는커녕 마치 그를 시험하듯 굳건히 응시했다. 그 순간 민우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고독함을 보았다.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보였지만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민우가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민우를 바라보았다. 왜 혼자 여기에 있니? 소녀는 고개를 젓고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빗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작은 어른 같았다. 민우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소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그녀를 품에 안아들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소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작은 새처럼 힘차게 뛰고 있었다. 민우는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집은 거대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는 가사 도우미에게 소녀를 씻기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라고 지시했다. 가사 도우미는 민우의 행동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소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민우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고 얼굴은 작고 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다시 한번 물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소녀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우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은 듯한 묘한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민우는 그녀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하나야 라고 말했다. 하나는 그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그는 6년 전 그 첫사랑을 잃었고 그 후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서 잃어버린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자신의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우는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연락했다. 의사는 하나에게서 어떤 특이한 질병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는 민우의 눈에 띄었다. 마치 어떤 표식을 지으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
의사는 하나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민우는 하나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잊혀진 과거와 거대한 음모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민우는 하나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이 작은 소녀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차갑고 침묵으로 가득했던 그의 집은 하나가 그림을 그리고 작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소리로 채워졌다. 민우는 하나에게서 낯선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를 볼 때마다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것과 같았다. 하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녀는 민우의 감정을 읽고 그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렸다. 민우가 늦은 밤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민우의 비서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들은 민우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이 작은 소녀가 치유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하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옷을 사주고 개인 교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하나는 비싼 옷보다는 낡고 해진 옷을 더 좋아했다. 그녀는 화려한 장난감보다는 종이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즐겼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로 가족을 그렸는데 그 가족은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는 하나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는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고 한번 본 것은 모두 기억했다. 그녀는 민우가 읽는 복잡한 서류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을 모두 기억했다. 민우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하나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우는 하나가 겪었던 심리적인 충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심리 치료사를 고용했다. 치료사는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우는 하나가 자신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에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다. 하나는 민우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나가 열이 심하게 났다. 민우는 즉시 하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하나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녀의 몸은 매우 약해져 있었고 심장에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었다. 의사는 하나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우는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초빙하여 하나를 치료하려 했다. 하지만 의사는 하나가 심장 수술을 받기 전에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우는 하나에게 부모가 있는지 물었지만 하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민우는 하나가 자신의 친자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DNA를 제출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하나가 자신의 딸이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우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 양은 회장님의 친자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주워온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충격과 함께 감동을 느꼈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룻밤의 실수로 인해 이 작은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자신의 친딸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을까? 그녀의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민우는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든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하나가 그의 곁에 나타난 이유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닥친 거대한 음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6년 전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우는 하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6년 전 모든 기록을 찾아내 특히 하나양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6년 전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라진 첫사랑, 그리고 그녀가 낳은 딸이 왜 버려졌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서는 민우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6년 전의 모든 기록을 뒤져안아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아. 민우와 대학 시절부터 깊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었다. 지아는 6년 전 한성그룹의 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개발자였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직전 그녀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잠적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한성그룹은 큰 위기에 처했고 민우의 아버지인 당시 회장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병상에 누워야 했다. 민우는 그때부터 아버지 대신 회사를 이끌게 되었고 사랑했던 지아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닫았다. 탐정의 보고서는 민우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아는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상무이사인 최진혁의 음모에 빠진 것이었다. 최진혁은 지아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고 그녀의 기술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지아의 공적을 가로채고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지아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지만 최진혁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고 홀로 하나를 낳아 기르게 된 것이다. 민우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최진혁은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마였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병상에 눕게 한 장본인이자 사랑하는 지아를 누명 씌우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원흉이었다. 그리고 하나는 그들의 사악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민우는 하나가 왜 버려졌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지아는 최진혁의 위협에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안전한 곳에 두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었다. 민우는 최진혁을 찾아갔다. 최진혁은 민우의 아버지인 전 회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민우가 회사를 이끄는 동안에도 그를 견제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항상 민우에게 아버지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었다. 최진혁은 민우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우 회장,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요즘 하나 양과 함께 행복해 보이시던데. 최진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의 딸을 주워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우가 그 작은 아이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며 민우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최진혁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최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최 이사님, 6년 전 한지아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진혁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민우가 이 사건을 다시 꺼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한지아 씨는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진혁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모든 증인을 매수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최 이사님, 한지아 씨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최진혁의 눈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최진혁은 민우의 결연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민우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진혁은 민우를 향해 경고했다. 민우 회장,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당신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이 시점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위선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우의 약점인 아버지를 이용해 그를 멈추려 했다. 민우는 최진혁의 비열한 협박에 분노했다. 그는 최진혁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기로 결심했다. 민우는 최진혁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최진혁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다. 최진혁은 민우가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민우의 곁에 있는 작은 소녀, 하나가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최진혁의 노골적인 협박은 강민우의 분노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남자와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우는 회장실로 돌아와 최진혁의 모든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혁이 6년 전 한지아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인물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최진혁의 오른팔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성그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우는 그들이 최진혁에 부패한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우는 하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하나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하나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는 그 그림을 보며 자신의 가족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하나가 그린 그림을 보다가 충격에 빠졌다. 그 그림에는 한성그룹의 예전 로고가 그려져 있었고 그 로고 옆에는 최진혁의 얼굴과 그가 손에 든 서류 가방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배경에는 한지아가 서류를 든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의 서류 가방에는 작은 빗금이 그어져 있었다. 민우는 그 빗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림 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가 그림을 통해 6년 전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우는 하나를 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야, 이 그림은 뭐니? 하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림 속의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은 민우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민우는 하나가 서류 가방에 있는 빗금을 통해 최진혁이 서류 가방에 중요한 증거를 숨겼다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우는 하나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표현하고 자신과 대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우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진혁 이사가 6년 전 횡령 사건 당시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비서는 민우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최진혁의 사무실과 집을 몰래 뒤져 서류 가방을 찾아냈다. 하지만 서류 가방 안에는 어떤 특별한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민우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가 그린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의 빗금은 서류 가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가방 안에 숨겨진 어떤 장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최진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최진혁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 가방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서류 가방의 손잡이 부분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그 구멍은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민우는 그 구멍을 통해 서류 가방 안쪽에 숨겨진 장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였다. 민우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작은 장치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민우는 그 장치를 해킹하여 그 안에 담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다. 그 정보에는 6년 전 한지아를 모함했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최진혁의 부패한 네트워크, 그가 빼돌린 공금, 그리고 그가 한지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민우는 그 증거들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던 것이다. 민우는 최진혁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진혁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민우는 최진혁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민우는 최진혁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진혁은 민우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민우 회장, 무슨 일입니까? 민우는 최진혁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최 이사님, 당신이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6년 전 한지아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민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는 민우의 결연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민우의 곁에 있는 작은 소녀, 하나가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민우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냉철한 경고에 최진혁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민우가 6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고 민우에게 다가갔다. 민우 회장, 제가 당신에게 한 조언을 잊었나 봅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민우의 약점인 하나와 그의 아버지인 전 회장을 언급하며 민우를 위협했다. 민우는 최진혁의 비열한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 이사님, 당신의 협박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최진혁의 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진혁은 민우의 결연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는 민우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최진혁은 민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성그룹 내부에 있는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는 민우의 모든 사업을 방해하고 민우의 모든 결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을 매수했다. 하성그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중요한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했다. 민우는 최진혁의 노골적인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민우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는 이미 최진혁이 매수한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우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우 회장, 당신의 리더십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초에 이사님께서 회장 대행을 맡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민우를 향한 불신과 경멸로 가득했다. 민우는 이사들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제 리더십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최진혁 이사님의 음모 때문입니다. 그는 최진혁의 모든 비리를 이사회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민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모든 것을 반박했다. 민우 회장,
무슨 근거로 저를 비난하는 겁니까? 제가 이사님들을 매수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고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우는 최진혁의 태연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최진혁의 부패한 네트워크와 그가 빼돌린 공금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민우가 가진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민우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우는 최진혁이 얼마나 교묘하게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숨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최진혁의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민우는 이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최진혁 이사님이 당신들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곧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들은 모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민우는 이사회 회의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최진혁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최진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하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하나를 안고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하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우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는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진혁의 모든 수를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하성그룹의 모든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최진혁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진혁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민우가 주워온 작은 소녀 하나가 쥐고 있었다. 강민우는 최진혁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최진혁의 비열한 음모에 대해 폭로하려 했지만 최진혁은 이미 모든 것을 조작하고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을 매수하여 민우의 발언을 막았다. 민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딸 하나와 그의 충직한 비서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최진혁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그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민우는 하나가 그린 그림 속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림 속의 빗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혁이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긴 장치에 대한 암호였다. 민우는 하나가 그린 모든 그림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하나가 그린 모든 그림들을 통해 최진혁이 숨긴 장소와 그 장소에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냈다. 하나의 그림은 최진혁의 비밀 사무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최진혁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비밀 공간이었다. 민우는 하나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최진혁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림 속의 단서들을 따라 비밀 공간을 찾아냈다. 비밀 공간은 최진혁의 사무실 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최진혁이 한지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문서들과 그가 빼돌린 공금에 대한 장부들이 들어 있었다. 민우는 그 증거들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던 것이다. 민우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최진혁에게 맞서 싸우려 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민우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민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민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민우 회장,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딸 하나도 당신의 옆에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민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민우는 최진혁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진혁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그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진혁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민우는 이사회에 최진혁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최진혁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향해 공개적으로 맞서 싸웠다. 여러분, 최진혁 이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제 아버지를 병상에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딸의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민우의 발언을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우가 가진 증거가 거짓이라고 말했다. 최진혁은 민우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최진혁이 가진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민우는 최진혁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 이사님, 당신의 모든 비리는 이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우의 말에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민우의 곁에 있는 작은 소녀, 하나가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민우의 단호한 선전포고에 최진혁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민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주려 했다. 최진혁은 자신이 매수한 이사들을 동원하여 민우의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했다. 민우 회장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해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사들은 최진혁의 편에 서서 민우를 압박했다. 민우는 홀로 이사회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최진혁의 모든 비리를 이사회에 폭로하려 했지만 최진혁은 이미 모든 것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다. 민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가 최진혁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사회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지만 최진혁의 완벽한 조작 앞에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그때 민우의 옆에 앉아있던 그의 충직한 비서가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하나 양이 보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하나가 그린 그림을 건네주었다. 그림 속에는 한지아의 모습과 함께 최진혁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위에는 작은 빗금이 그어져 있었다. 민우는 그 빗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가 그림을 통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우는 그림을 들고 이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제 딸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최진혁 이사님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최진혁은 민우의 행동에 비웃음을 지었다. 민우 회장, 당신은 이제 어린아이의 그림에 의지하는 겁니까? 당신의 리더십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민우를 조롱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우는 최진혁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림 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 속의 서류 가방과 그 위에 그어진 빗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 했다. 민우는 6년 전의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한지아는 최진혁의 음모에 빠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숨겼다. 그녀는 최진혁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복사하고 그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바로 그림 속의 서류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하나가 그림을 통해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우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진혁 이사의 모든 서류 가방을 찾아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장치들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비서는 민우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최진혁의 사무실과 집을 몰래 뒤져 그의 모든 서류 가방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서류 가방 안쪽에 숨겨진 하드 드라이브를 찾아냈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다.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최진혁의 모든 범죄 행적이 담겨 있었다. 그가 한지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문서들과 그가 빼돌린 공금에 대한 장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한지아에게 협박을 가하는 음성 녹음 파일들이었다. 민우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사회로 돌아왔다. 최진혁은 민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민우 가콘메일 회장,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우는 최진혁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최진혁의 모든 죄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들은 하드 드라이브 안에 담긴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들은 최진혁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최진혁에게 등을 돌리고 민우의 편에 섰다. 최진혁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우의 옆에 있는 작은 소녀, 하나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최진혁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이사회 회의실을 나간 후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최진혁의 비열한 음모와 함께 강민우의 뛰어난 지략에 감탄했다. 그들은 민우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용감한 투사임을 깨달았다. 최진혁이 매수했던 이사들은 민우에게 사죄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직책에서 물러났다. 한성그룹은 최진혁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민우는 회장실로 돌아와 하나를 품에 안았다. 하나야, 네가 아빠를 구했어. 네가 없었다면 아빠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하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우의 품에 안겨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는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하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는 하나를 심리치료색에 데려갔고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왔다. 하나는 민우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이였다. 민우는 하나를 돌보는 동안 6년 전의 모든 사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진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지아를 모함하고 그녀의 기술을 빼앗고 민우의 아버지를 병상에 눕게 했다. 민우는 최진혁의 비열한 음모에 대해 분노했지만 그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왜 한지아는 최진혁의 음모를 알면서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적했을까? 민우는 한지아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아가 최진혁의 위협에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려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지아는 최진혁의 위협에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진혁의 위협 때문에 그 증거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녀는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민우는 한지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깨닫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한지아를 찾아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민우는 하나를 안고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나에게 아빠가 엄마를 찾아줄게. 그리고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라고 말했다. 하나는 민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빠의 따뜻한 품에서 사랑을 느꼈다. 민우는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민우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를 납치하여 민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최진혁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는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민우는 하나를 자신의 품에 안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야, 이제부터 아빠는 너를 위해 살 거야. 아빠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하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민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최진혁의 몰락과 함께 강민우의 가족은 안정을 되찾았다. 민우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한성그룹은 최진혁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하나의 어머니이자 그의 첫사랑이었던 한지아의 행방이었다. 민우는 하나와 함께 지아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지아가 최진혁의 위협에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아가 하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우는 지아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다. 그는 그녀를 믿지 못하고 그녀를 오해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사과하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민우는 지아의 행방을 쫓던 중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낡고 오래된 병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병원 옆에는 지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 그림을 보고 지아가 병원에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병원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 특히 6년 전의 모든 기록을 비서는 민우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그 병원의 모든 기록을 뒤져 지아의 흔적을 찾아냈다. 지아는 6년 전 하나를 낳고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하나에게 옮겨질까 두려워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위협에서 하나를 지키고 자신의 병이 하나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를 버리고 잠적했다. 그녀는 그 병원에서 홀로 병과 싸우고 있었다. 민우는 지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깨닫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지아를 찾아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는 하나를 안고 지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지아를 만나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병원에는 한지아가 환자복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다. 민우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아 씨, 나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지아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민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민우는 지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는 최진혁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를 무너뜨린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가 자신들의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지아는 충격과 함께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야 했던 딸이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때 하나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아를 보자마자 지아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아는 하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이 그들을 덮쳤다. 최진혁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민우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를 납치하여 민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그는 하나가 민우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진혁의 수하들은 병원으로 침입하여 하나를 납치하려 했다. 민우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최진혁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하나를 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강인한 아버지였다.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하나를 납치하려 했지만 강민우의 결연한 저항에 막혔다. 민우는 하나를 품에 안고 최진혁의 수하들을 제압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의 모든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다. 한성그룹은 최진혁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청산하고 민우의 아버지인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민우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우와 하나, 그리고 지아의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파멸했을 거야. 네가 이 작은 아이를 주워왔을 때. 나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야 알겠구나.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온 천사였어.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지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병은 완치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민우와 하나,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 씨, 하나를 당신에게 맡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은 하나에게 최고의 아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깊은 감동을 담고 있었다. 민우는 하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하나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아빠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하나의 눈은 기쁨과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아빠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하성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아버지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하나와 지아의 곁에서 그들을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가진 따뜻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그의 삶은 이 작은 아이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벌의 차가운 정장과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발견하고 서로의 사랑을 통해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영혼의 동반자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날, 민우와 지아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하나는 그들 옆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두에게 알려졌고 모두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깨달았다.